네, 방금 현장에서 전해드린 대로 잠시 뒤에 수중수색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네, 상황 종합해 보겠습니다. 박광열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지금 현지 시각이 7시 45분, 회의는 이제 7시에 시작됐다고 해요. 언제쯤 끝날까요? 네, 그렇습니다. 7시에 시작을 했고 10시쯤 지금 현지 시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11시에 이제 헝가리 당국에서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네. 이 브리핑을 통해서 양국이 어떻게 협의를 했고 뭐 선체 수색, 그러니까 수중 수색 가능성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협의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그에 앞서서 10시에 이제 우리 측 해당 그 현지 대응팀 관계자 뭐 무관 등이 되겠죠. 해서 네. 상황을 먼저 설명을 할 겁니다. 네. 이따가 11시 브리핑에 1시간 앞서서 우리 시각으로 보면은 각각 5시와 4시 아마 6시와 5시가 5시가 되겠네요. 7시간 차이가 나니까요. 그렇게 네. 될 것이고 그렇다면 어쨌든 그 현지 시각으로 10시 전에는 회의가 끝날 것이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10시에 그렇겠네요. 우리 측에게 백브를 제공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니까요. 예, 그러면 우리 시각으로 지금으로부터 약 2시간여 뒤면은 현지에서 결정과 관련된 속보가 들어올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어느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런 얘기는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지금 아까 그 김대근 기자 라이브 영상 보시면 뒤쪽에 그 물 흐름 보셨을 텐데요. 네. 물론 사고 당시보다는 지금 많이 느려졌지만 여전히 유속이 강이라고 치기에는 좀 빠른 편이고 또 물 색깔도 좀 탁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예. 현지에서 군함을 지금 다른 장소로 옮기고 대신에 바지선 그래서 수중 수색을 할 준비를 마친 것과 별개로 네. 물 안에 들어갈 수 있을지 안전이 담보될지 여부는 조금 더 양국 사이에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 예. 자, 지금까지 수색 성과를 한번 정리해 보죠. 네, 일단 주말 동안에 그 사고 현장으로부터 약 50km, 하구 50km 지점까지 이제 수색을 벌였고 네. 수색 범위를 넓혀야 한다 이런 지적도 있었지만 현재까지는 보트 등을 이용해서는 50km까지 그리고 헬기나 다른 그 통해서는 이제 더 먼 지역을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인근 세르비아나 루마니아 같은 국가들 지원을 받아서 댐 등에 혹시 실종자가 나중에 발견되진 않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색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현재로는 유실물, 일부 유실물 6점 정도 발견을 했고 그 이제 조사를 해본 결과 우리 관광객의 것은 아니다. 이렇게 네. 이제 1차 결론이 나오기는 했는데 네. 현재 계속 수색 작업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 장비나 인력은 얼마나 투입이 된 상태인가요? 네, 우리 현재 대응팀이 25명이 거기서 이제 현지 실제 수색에 동원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심리 지원이라든가 이런 인원 말고 수색에만 동원되는 게 25명인데, 네. 이 가운데 어제 같은 경우는 18명은 이제 오늘 수중 수색을 만약에 한다면 이를 위한 준비에 투입이 됐고요. 네. 나머지 7명 같은 경우는 헬기나 보트 등에 타고 수상 수색에 진행을 예. 했습니다. 예. 이제 유실물들이 있는지 또 실종자가 있는지 뭐 헬기와 보트 등을 이용한 수면 수색은 육안에 의존할 수밖에 없겠네요.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실종자가 물 위로 떠오르거나 또는 어떤 구조물 등에 걸리거나 이렇게 또 유실물도 물 위로 떠올랐을 때 이렇게 네.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수면이 지금 굉장히 탁하잖아요. 그래서 네. 수상에서 보는 것만으로는 확실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피해자 가족들이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피해자 가족들은 어제 브리핑에서도 우리 측 현지 대응팀이 이야기를 했지만 안전에 문제가 없게 해달라. 물론 예. 본인들도 안타깝지만 실종자가 빨리 구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그로 인해서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하고 또 다른 비극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 안전에 유의해달라. 이게 이제 현재 실종자 가족들의 가장 큰 바람입니다. 예. 자, 지금 방금 들어온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아침 8시, 지금 약 한 6, 7분 정도 남았습니다. 오전 8시부터 수중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잠수사가 직접 테스트 잠수를 해보기로 이렇게 헝가리 당국과 합의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한 10시 정도까지 회의가 진행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현장 상황을 보고 판단하기 위해서 조금 뒤에 바로 잠수사가 물속으로 들어가서 유속이라든가 탁도 등을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장 화면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침몰 장소 바로 위에 떠 있는 바지선이 보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 지금 배 한 척이 접안을 해서 지금 인력들이 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다페스트 다뉴브 강 상황입니다. 이곳에서 잠시 뒤 약 5분여 뒤에 오늘 본격적인 수중 수색이 가능할지 여부를 판가름하기 위해서
테스트용 잠수를 시도한다고 합니다. 아마 이곳으로 실제로 투입될 잠수사들이 지금 이동해 오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헝가리 깃발이 펄럭이고 있는 저 배를 타고 지금 구조 인력들이 도착해서 바지선으로 옮겨 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뭐 테스트 잠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 바로 결론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물에 실제 들어가 봤는데 네. 생각보다 유속도 아직 빠르고 네. 가령 또 탁도 아까 말한 물의 맑기 이런 것도 현재 시야 확보가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 이제 그 내용을 현재 협의 중인 그 양국 측에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물에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일단 가이드라인을 아마 설치를 하게 될 겁니다. 네. 네, 유도줄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선체에 들어가서 선체에 진입을 해서 이 배 같은 경우는 다른 배와 달리 이렇게 큰 배가 아니기 때문에 객실이 뭐 구조가 복잡하거나 이렇진 않거든요. 네. 접근 자체가 지금은 어려운 상황일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만약 가이드라인을 설치를 하게 되고 그런다면 물속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게 될 텐데 그 작업이 과연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를 지금 판단을 하기 위해서 예. 이제 현지 잠수사들이 실제 물에 들어가서 물의 맑기도 확인하고 시야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지 그리고 또 뭐 수심은 어떤 상태고 유속은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을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저희가 지금 방송 중간중간에 부다페스트 다뉴브 강의 이 시각 현재 상황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외신을 통해 들어오고 있는 화면을 바로 방송에 표출해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중간에 그 송출사의 사정으로 화면이 중단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중요한 수중수색 테스트 잠수를 위해서 지금 인력들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화면을 계속 노출을 시켜 놓고 있겠습니다. 네, 이 시각 다뉴브 강의 모습을 실시간 모습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8시부터 수중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잠수사가 직접 투입될 예정입니다. 만약에 수중 수색이 결정이 난다면 바로 투입이 이루어지는 거죠? 수중 수색 결정이 난다면 일단 브리핑을 해서 공식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입장을 밝힐 거고요. 네. 그리고 나서는 그 양국이 지금 현재 그 중요한 수중 수색 여부 그리고 가능하다면 주체 네. 어디가 중심이 될지 또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지 어느 나라의 잠수사를 어느 정도 투입할지 이런 부분 세부 조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조율이 된다면 지금 현재 잠수를 처음에는 저녁 8시까지 그 수상 수색을 포함해서 저녁 8시까지 하다가 지금은 안전 문제로 저녁 6시까지로 2시간 정도 그러니까 업무 종료 시간을 앞당겼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결정이 된다면 당장 오늘이라도 가급적 빨리 아마 투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헝가리 당국이 우려했던 점을 한 번만 더 간단히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헝가리 당국 입장에서는 현재 유속이 일단 빠르고 그러니까 네. 일부 들어갔던 잠수사가 얘기하는 게 태풍의 연을 날린 것 같았다. 그런 이렇게 얘기를 했군요. 예,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 안에 들어갔을 때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유속이 빨랐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네. 또 물 안에서 이제 시야 확보도 제대로 안 돼서 거의 시계가 제로에 가까웠다. 그러니까 앞이 보이지 않았다. 손을 예. 뻗어야만 식별이 가능할 정도다. 이런 부분이 현재 그 헝가리 잠수사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이로 인해서 혹시 추가적인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예. 부분 헝가리 당국은 가장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현장에서 송출되고 있는 화면을 라이브로 보고 계시고요. 강변의 건물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이 좀 어둡지요. 이게 지금 현지 시각으로 8시 정도 됐고요. 지금 정확하게 7시 58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날이 완전히 밝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밝은 모습은 아닙니다. 지금 카메라가 지금 360도를 돌아서 다시 침몰 현장의 바지선을 비추고 있습니다. 머르깃다리 지금 침몰 사고가 난 바로 옆 다리 교각 사이에 바지선이 정박해 있고 그 옆에 구조요원들을 태우고 왔던 배가 작은 배가 있는데 조금 전에 있었던 배보다 규모가 줄었습니다. 그 배는 이제 떠나고 네. 또 다른 배가 와서 옆에 정박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헝가리 측과 우리 측 잠수사 각각 2명씩 현장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장 준비가 마무리되면 잠수사는 곧바로 투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투입 결과에 따라서 수색 여부가 최종 결정이 되게 됩니다. 네, 수색이 이번 이제 시험 잠수를 통해서 수색 상황이 된다고 판단이 되더라도
수색 결과를 뭐 지금 단계에서 장담할 수는 없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들어가서 이 정도면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이제 의견이 전달이 되고 그래서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또 상황에 따라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선체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무리가 된다고 생각하면은 또 중단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일단 시도를 수중 수색이 시작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바로 뭐 선체의 진입이 뭐 오늘 내로 가능하고 이런 부분은 누구도 예단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러게요. 지금 만약에 하기로 한다 하더라도 좋은 상황에서 합시다가 아니라 어렵지만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판단이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결과를 장담하거나 낙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헝가리 당국은 그 인양을 하게 될 경우에 언제쯤 할 것으로 지금 정해놓고 있습니까? 네,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지 날씨가 나쁘지 않은 편이거든요. 네. 현지 일기예보에서도 한 6일 정도는 큰 비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현재 파견된 기자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가끔 소나기 정도는 내리지만 수위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수위도 가장 높았을 때보다 지금 꽤나 떨어진 상태고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 되면 이제 배가 인양용 크레인이 들어올 수 있는 수위 5m 이하로 내려가서 한 4m 정도까지 수위가 낮아질 수 있을 것이다. 헝가리 당국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만약에 수중 수색이 어렵다면 목요일 정도부터는 이제 또 그날 상황을 봐야겠지만 인양 작업을 검토를 해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사고 원인도 다시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물론 뭐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들 한번 쭉 정리를 해주시죠. 네, 사고 당시 CCTV가 최근에 이제 다시 공개가 됐는데요.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고가 났을 때 과연 이 가해 선박이 피해 선박을 추돌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왜냐하면 그 뒤에 45분 정도 추가로 운행도 했고 또 10분이나 지나서야 신고를 했기 때문에 네. 몰랐던 것이 아니야. 워낙 두 배의 체급이랄까요? 차이가 크다 보니까요.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고 당시 영상입니다. 네. 뒤에 보면 지금 불빛 보이는 큰 배가 보이고요. 그 앞에 있는 조그만 배가 바로 우리 관광객들이 아니고, 탔던 유람선입니다. 이렇게 뒤에서 밀면서 가는 듯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러면서 우리 유람선이 안타깝게도 그 우리 관광객이 탄 유람선이 7초 만에 전복을 했고 침몰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추가로 밝혀진 CCTV를 보면 이 배가 추돌을 한 뒤에 후진을 하고 예. 그 자리에서 한 15초 정도 멈추는 그런 영상이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공개가 됐고 또 물 안에 우리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한 5명에서 6명 정도 인원이 빠져 있는 모습 그리고 예. 플래시가 달린 구명조끼가 물로 던져지는 모습 누가 던졌는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모습이 뒤로 후진하는 모습이거든요. 예. 네, 이게 이제 고정된 카메라에서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촬영 각도는 그대로인데 화면상으로 잠시 뒤로 가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화면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배가 작은 유람선 허블레아니호고요. 뒤에 약간 붉은 기운이 도는 하이라이트 쳐져 있는 배가 바이킹 시긴호. 배 규모만 보면은 뭐 거의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배군요. 네. 두 배의 길이가 27m와 135m입니다. 한 네. 4배 정도 이제 길이만 하면 그 정도의 네.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지금 영상을 바탕으로 했을 때 배가 그 가해 선박 선장이 사고가 난 사실을 알지 않았을까 네. 이런 의혹이 지금 일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선박에 자동 선박 식별 장치라고 하죠. AIS. 그래서 네. 근처에 어떤 배가 지나가고 있는지, 배가 지나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 레이더가 다 있습니다. 네. 그런데 왜 이런 사고가 났는지에 대해서 사각지대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황이 있었던 건지 태만했던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 조사가 더 이뤄져야 할 부분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크루즈 선박 선장은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현지 경찰이 선장을 구속했습니다. 그래서 현지 언론에서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이 된다면 이 선장 징역 8년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여전히 과실이나 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변호인을 통해서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현장 화면 또 보죠. 네. 네. 지금 사람들이 오가고 있는 모습이 간혹 비춰지긴 합니다만 이미 그 테스트를 위한 잠수에 들어갔는지 아니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지는 지금 이 화면만으로는 정확히 확인이 안 됩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헝가리 구조대와 우리 현장 신속 대응팀 협의 결과 오전 8시부터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 현지 시각으로 오전 8시부터 테스트 잠수를 통해서 네. 유속과 안의 수중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 그걸 토대로 해서 공식 수색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박 기자가 설명해 준 대로 빠르면 10시경이면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7시가 되겠네요. 그리고 헝가리의 공식 브리핑 시간이 몇 시라고 했죠? 헝가리 공식 브리핑이 헝가리 시각 기준으로 오전 11시, 그리고 우리 우리 시간은- 시각으로는 오후 6시가 네. 되겠죠. 그리고 일단 우리 측 기자들에게 질의응답, 그래서 현재 이 회의 결과에 대해서 가장 궁금할 게 아무래도 우리 취재진이다 보니까 그보다 1시간 전에 네. 먼저 질의응답식으로 어떻게 결론이 났다, 이런 이야기를 전할 예정입니다. 네. 조금 전에 그 바이킹 시기노 선장의 과실 여부에 대해서 쭉 이제 수사를 하고 있고 관련 얘기를 해줬는데 허블레아니 호의 구명 그런 설비들이 제대로 돼 있었는지가 초기부터 계속 의문이었어요. 그와 관련돼서 좀 진전된 수사 결과는 없습니까? 일단 그 유람선의 이제 선박 회사 대표가 네.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본인들은 80개의 구명조끼를 비치를 하고 있었다. 구명 튜브 등 다른 구명 장비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올해 봄에 당국의 점검도 받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비치 장소에 대한 안내는 있지만 탑승객의 탑승 직후 등에 별도로 안내하는 건 의무 규정이 아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어떤 부분이 마찬가지냐면 실내객실이 있는 선박 같은 경우는 구명조끼 착용 자체는 의무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사고가 났을 때 입고 있다가 실내에서 오히려 밖으로 나가는데 더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구조에 오히려 더 용이함을 없앨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고가 나면 승무원 안내에 따라 착용을 한다는 건데 사실 이번처럼 7초 만에 난 사고, 그리고 뭐 노약자들도 많았고,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많았고 하다 보니까 좀 대응이 어려웠던 부분, 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뭐 선 내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밖에서 관광을 위해서 사진도 찍고 하려고 난간밖에 없는 외부로 나왔다가 7초 만에 배가 전복되고 침몰하는 사고를 당했다. 이건 사실 뭐 대응 매뉴얼에 존재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수상 사고로 보자면은 선박 사고로 보자면 이례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보통 선박이 좀 추돌을 하고 저희가 뭐 영화 예를 들어서 예를 든다면 타이타닉 같은 경우 보면 네. 배가 어떤 뭐 빙산과 부딪혀서 균열이 일어나고 그래서 물이 들어오고 뭐 이런 식의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치는 게 이제 보통인데 네. 이번 같이 큰 배가 뒤에서 작은 배를 추돌을 해서 그 배가 바로 뒤집히고 7초 만에 순식간에. 침몰을 하고 예. 사실 그런 상황에서는 어떤 매뉴얼이 있더라도 사전에 입고 밖에서 대기하지 않는 이상 사실 대응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었을 겁니다. 예. 네. 뭐 헝가리 정부에서 이 실종자 발견을 했을 때 어떤 조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설명도 있었습니까? 네, 헝가리당 오늘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헝가리 이제 대테러 청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뉴브 강에서 실종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발견이 된다면 예. 아니면 어떤 유실물이 발견이 된다면 즉각 신고를 해달라 이런 것들을 헝가리 국민들에게 좀 더 촉구하는 그런 기자회견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지금 작은 보트의 일부 인원이 승선한 채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어떤 장면인지는 정확히 알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확인을 좀 하죠. 현지에서 관광이 재개됐다는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어느 부분까지 관광이 재개된다는 겁니까? 관광이 재개됐다는 표현은 좀 맞지가 않다고 보이는데 네. 관광이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현지에서 네. 지금 사고가 난 다리 인근 지역은 이제 현장 보존을 해야 되고 하니까 그 통제를 할 거고요. 부분은 피하되 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또 헝가리 같은 경우에 부다페스트 이 야경 투어를 보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한데 지금 이 사고로 인해서 야경 투어 자체를 뭐 당장 중단을 한다 이런 조치는 내려지지 않았고요. 지금도 뭐 현지에서 뭐 수많은 선박들이 밤이 되면 평소처럼 야경 투어를 하고 있고 다만 그 구간에서 이번에 사고가 났던 그 장소 인근 지역은 이제 피해서 운항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시각 다뉴브강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잠시 뒤면 잠수사가 현장에 투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헝가리 측과 우리 측 잠수사 각 2명씩 현장에 지금 대기를 하고 있고 현장 준비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잠수사가 투입을 해서 수위나 유속 등을 따져본 뒤에 수색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그와 관련된 내용이 추가로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현장 상황 확인이 되면 또 바로 전해드리죠. 박 기자 수고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